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좀 시장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블리자드 82조 원의 이제 세기의 딜 해가지고 인수 얘기가 어제 밤중에 나왔죠. 그래서 그거 관련주 이게 어제 밤에는 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하루 해가지고 정리한 그 관련주들 설명드리는 내용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 뭐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일단 관련 종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재료에 대해서 뭐 좀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주도 테마였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아쉬운데 그래도 꽤 괜찮게 움직였었죠. 손오공이 일단 상한가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앱코는 상한가 터치했다가 밀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YJM 게임즈도 한 26%. 그래서 좀 꽤나 들썩들썩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액상 상징성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이제 대기업에서 뭐 블리자드도 당연히 대기업이에요. 82조 원이란 시총이 절대 중소기업이 아니겠죠. 82조 원이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인수 얘기 나오니까 이게 좀 상징성, 거기다 이제 시너지도 조금 예측이 되지 않나. 마이크로소프트사랑 이제 블리자드. 뭐 요즘 좀 블리자드는 회사 내부에서는 좀 워낙 얘기가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요거 인수 이슈로 갖다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관심 테마 아침에서도 뭐 몇 개는 설명드렸었고 해가지고 자, 일단 손오공은 뭐 다들 아시는 오늘 대장주로 움직였죠. 그래서 블리자드사의 패키지 게임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당연히 직접적인 좀 연관성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사실 블리자드 인수한다고 얘네들이 수혜를 받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 테마가 재료주들이 원래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손오공은 좀 특별하게 오랜만에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손오공 소개해서 사업 영역. 저는 이런 거 가끔 회사 좀 궁금하거나 하면은 자주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 회사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구나. 어떤 거를 어필하고 있고 어떤 게 이제 좀 주축이구나. 이런 걸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글로벌 완구 유통, 캐릭터 완구 유통, 일반 완구 유통, 마지막에 게임 제품 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손오공이 이제 블리자드 관련해가지고 게임 유통 이 오버워치라는 게임도 제가 알기로는 블리자드 거죠. 그 다음에 스타는 당연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아직까지 뭐 민속놀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엄청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스타, 오버워치, 디아블로 등등 요 세 개 게임이 일단은 블리자드 겁니다.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유통을 좀 담당하고 있다. 관련해서 오프라인 대형 유통 채널에 독점 공급하고 있으면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의 SF, RPG, 게임 패키지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요게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손오공이 일단은 대장으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앱코는 저는 솔직히 얘가 왜 움직이는지 장 중에도 좀 이해는 안 갔고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는데 좀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왜? 뭐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다른 테마들도 다른 종목들도 뭐 사실 얘네가 왜 움직이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국내 게이밍 기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게이밍 기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마우스, 뭐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부품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막 책상도 있고 막 이것저것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게이밍 기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부가 그것 때문에 이게 게임 관련해서 회사를 인수하니까 그거랑 뭐 게임 관련해서 좀 더 걔네들이 전략적으로 딱 잘 펼치고 그러면은 게이밍 기어 관련 부품 매출 증대 이런 기대감식으로 엮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좀 억지성이 좀 유독 심하죠. 다른 재료 대비해서. 일단은 오늘 좀 시원하게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지 않나. 자, 그리고 YJM 게임즈도 아침 관심 테마에서 좀 늦게 추가를 했던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트너사인 메타버스 개발사 워니멀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거의 최대 주주 워니멀스 인수 기대감, 메가 기대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YJN 게임즈 측에서는. 그래서 이 워니멀스 회사의 최대 주주이고 YJN 게임즈가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트너 회사예요. 그리고서 메타버스 관련
거기다 오늘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인수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를 확 키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대기업에서 계속 투자 얘기는 나오죠. 올해 내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워니멀스 이제 요걸 인수기대감, 매각기대감, 이 회사는 워니멀스 인수기대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워니멀스 회사를 혹시라도 메타버스 확장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주주 지분 들고 있으니까 워니멀스에 대해서 인수얘기가 나오면은 워니멀스 주가가 상승할 거고, 그 주가 상승분만큼 YJ 게임즈 최대 주주니까 지분에 대해서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부각시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나무기술은 얘는 좀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던 좀 잡스러운 느낌이긴 해요. 이 종목도.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상화 파트너사 과거에 이제 그게 있어서 부각시켰고, 이노뎁은 최근에 뭐 또 얘기 많았던 그런 회사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메타버스 기술사 홀로렌즈, 딱 이름만 봐도 이거 메타버스 느낌이 나죠. 렌즈, 홀로그램 플러스 렌즈가 뭔가 결합된 그런 회사명인데, 관련해서 협력사 관계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 블리자드 관련해서 온라인 휴대폰 결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온라인이나 휴대폰 결제는 다날 회사를 거쳐가긴 해요. 즉 다날 회사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하게 괜찮은 편입니다. 이것저것 온라인 비대면 증가하니까 온라인 결제 이런 게 늘어나겠죠. 그것 따라서 다날 당연히 얘네는 매출 같은 건 좀 증대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거 그냥 결제 생각하면 다날이 엮인다. 이 정도는 좀 기본 상식처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전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콘솔, 엑스박스 게임기 부품 공급 사실 부각 이런 게 있고, 넵튠은 이제 자회사, 넵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랑도 엮였고 여기저기 배틀그라운드, 뭐 크래프톤 회사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좀 엮여있던 회사인데, 자회사 님뷸루런사에서 개발했던 온라인 게임 이터널, 이름이 이게 뭐 맞나? 이터널 리턴? 이 게임이 좀 어느 정도 좀 한번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뭐 이제 막 글로벌적으로 엄청 유행을 했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자리를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게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플랫폼 관련해서 합류 가능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및 엑스박스 글로벌 마케팅 관련해서 지원받기로 했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IM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의 광픽업이라는 부품을 좀 공급, 그리고서 RBW 마마무 소속사죠. 작년 블리자드의 영상 제작 납품 사실 부각, 이런 좀 딱 봤을 때 와 이거까지 엮어? 싶은 그런 뉴스들도 있기는 합니다. SGA는 우리가 알던 그 지갑, 뭐 보안 패스, 일단 보안사 SGA 계열사가 있죠. 그거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랑 클라우드 솔루션 파트너 사실 부각, 이런 것들로 오늘 좀 움직이지 않았나.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대장주는 사실 손오공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이. 얘는 뭐 이제 그 게임 관련해서 유통 이런 거 그냥 대놓고 박아놨기 때문에 회사 제목에서도. 그리고서 앱코, YJM 게임즈, 그 다음에 뭐 이제 성우전자, 나무기술 재료들을 봤을 때 좀 동떨어진 식으로 엮은 애들이 많기는 합니다. 뭐 위애들도 그렇고 뭐 이거는 진짜 게이밍 기업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 파트너사인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인수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 그래가지고 보면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요거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계약이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인수하는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 즉 아직 진행 중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인수하는 수순, 즉 완전 마무리를 지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은 있지 않나. 지금 시장에 워낙 테마가 없다 보니까. 근데 또 반대 측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얘네들 좀 대금이라던가 차트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괜찮은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서 뭐 상한가 대장은 적게 터지는 게 당연한데 에코 800억 얘가 상한가를 갔다 왔었죠. 그리고 차트도 딱 봐도 신규 상장하고 그냥 계속 밀렸던 좀 역배열 이런 거. 그 다음에 YJM 게임즈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얘는 뭐 이것저것 재료 좀 다 엮죠. 좀 다양한 끼는 좀 좋은 거예요. 종목이 끼는 좋은데 마무리가 항상 안 좋습니다. 이렇게 29%, 20%, 12%, 27% 상승을 할 때 또 시원시원하게 해주는데 상한가 마무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드물어요. 엄청. 그러면서 또 대금이 안 터지진 않거든요. 얘가 막 1600억, 2000억. 근데 이제 조금은 회사가 살짝은 좀 아쉽지 않나. 그래도 얘는 뭐 요거저거 좀 끼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부품 이런 건데, 얘도 좀 종목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좀 시원시원하거나 좀 얘는 주도주였는데라고 생각 드는 애들이 거의 없죠. 보면은 다 봤을 때 일단 증거금 100%좀 깔고 있고, 차트들이 대체적으로는 좀 뭐 지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좀 신선한 애들은 좀 없지 않나. 그래도 아직 인수 기대감 그런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손오공 필두로 뭐 앱코, YJN 게임즈, 성호전자, 나무기술, 리노뎁 정도까지는 좀 볼 것 같아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등치가 커서 그런지 이런 재료로 좀 오늘 그냥 살짝 빼꼼 아침에 갭 떴다가 바로 밀리더라고요. 나머지 종목들 위주로 보지 않을까. 그리고 손오공은 일단은 요 3,000원 벽을 어떻게 좀 타파하는지 그 부분은 좀 잘 볼 것 같습니다. 얘가 일단은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3,000원이 이전에도 얘가 이전에 윤석열 렸고 막 그랬었죠. 요런 식의 저항이 라운드 피겨이다 보니까 좀 뚜렷하게 있는 자리인데, 관련해서 올라올 때 얘는 그리고 대금 많이 터져줘야 돼요. 왜? 요 앞에 거래량이 요게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있겠죠. 아직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2,000억, 2,500억 이때 마테린수였나요? 하여튼 그런 걸로 갖다가 움직였었는데, 여기서 대금이 좀 많이 터져 있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얘가 만약에 미친 척하고 쭉 가려면은 이런 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좀 쌓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괜찮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오늘 뭐 주도 테마이긴 한데 조금 아쉬웠던 분리자두 관련 주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